그러다 보니까 대한응급의사학회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근무 수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24시간 근무를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말만 한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뭐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조롱하듯이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응급진료 이용은 02800-7070으로 해달, 이런 그러니까 정말로 칠소가 나오는 대응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보 보수 정권을 이제 교차하면서 맡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어제 시장에 또 갔어요. 네, 마트. 어제 물가 예, 점검 차원이라고 예. 합니다. 도봉구 농협 하나로 농협 마트. 하나로마트를 참 좋아하셔. 예. 지난번에도 양재동 하나로마트 가서 대파 875 이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해서 난리가 났었고 총선을 대패해서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전혀 이게 현실 인식이 뭐 안 돼 있다. 오늘 세상에 이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가서는 또 배추값 점검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한우 이야기도 했었고요. 예, 미역국 끓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역국 끓일 때는 살짝 기름이 있는 게 네, 맞아요. 맛있다. 예.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제가 주부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를 미리 좀 양념을 해야 돼. 네. 네, 간장과 참기름 좀 살짝 양념을 해가지고 같이 마늘하고- 푹 끓이면. 네, 네. 하고 그냥 레시피를 또 알려주시네요. 네. 또 윤 대통령 레시피가 있으면 또 장윤선 레시피도 있다. 간장을 좀 양념하라. 네, 간장을 좀 양념을 해서 미리 네. 조금 살짝 재워놨다가 하면 훨씬 맛있다.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단 지금요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4.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금치가 62.5%, 상추가 41.4%, 호박이 48.6%, 배추가 27.6%. 살겠습니까? 게다가 추석 다가오고 있는 나 추석이 상황이라서요. 예. 아니 뭐 어떻게 장을 봐야 돼요. 나 마트 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올해도 잡채에는 시금치는 못 넣어. 얘들아 시금치 없다. 부추 먹자.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이는 비슷해요. 그 가게마다 이게 수입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지혜를 짜서 추석 명절 보내야 되는데 또 애들 용돈도 줘야 되죠. 올해 조카 대학 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예? 그것도 해야 되죠. 또 용돈도 좀 어머님들 드려야 되죠. 뭐 그래도 어떻게 뭐라도 해야 돼. 식구들 왔으니까 밥은 먹어야 돼. 네네. 장은 또 봐서 해야 되는데 하나로마트 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두가 안 예, 난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아마 좀 이게 괜찮아진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은행발 이야기들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는 뭐 괜찮다 이런 보도들이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부동산 정책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있고 되게 애매하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하지만 장윤선 진행자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사람들의 손에 닿는 민생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최근에 프랜차이즈 집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 어떤 자영업자들이 위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의 핵심 이제 기반이었던 자영업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좀 그래도 받쳐주고 있던 분들이었는데 확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정말 민생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데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경제지표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답답하고 무엇을 대통령이 알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시민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댓글에 보니까 배추 한 망에 3만 원 주고 샀어요. 아유. 배추 한 폭이 2만 원 라떼님 말씀 주셨고요. 부추도 비싸요. 아이고 부추도 못 넣겠네. 큰일 났네 이거. 예, 그다음에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라고 자영업이 하시고, 예, 무가 한 박스에 4만 원입니다. 유유하셨고요. 얼갈이 배추 한 단에 6,980원 주고 샀습니다. 주부 장윤선 상상이 안 돼. 워낙 바쁘게 사셔서 복부하니 제가 방송 끝나면 집에 가서 밥합니다. 밥해야 돼요. 애들 밥은 먹여야 되고. 일상의 감각을 또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취재를 하시는. 주말에 또, 예, 제가 마트에 취재하러 가요. 네. 그리고 마트에 계시는 분들께도 여쭤봐요. 지난주에 토마토가 9,800원 정도 했는데 이번 주에 왜 18,000원이나 됐어요? 고객님
요새 토마토가 잘 안 나와. 아, 요새 안 나오는 시즌이라 좀 비싸요. 근데 진짜 요새 방울토마토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 기후위기 비쌀 때는 때문에 좀못 먹어요. 예. 배추값도 엄청 그러니까요. 올랐다고. 아니 그럼에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 마트를 가서 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사과 배 가격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네. 아직 사과 배 가격이 높다고 인정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더 풀어가지고 가격을 내릴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뭐 사실은 이 정부가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비축 물량 푼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 현장에 그 전해질 때는, 전해질 네. 때는 추석 끝난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뭘 빨리빨리 해라 일을. 너무 답답한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얘기해 갖고 하면 이게 현장에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많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배가 알뜰배 같은 컨셉이 있더만요. 알뜰배 컨셉이 있어요. 요거는 좀 저렴해요. 그런데 그 선물용 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아, 너무 비싸. 아유,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물가가 비쌀 때는 좀 소박하게 또 엄마들이 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도 굶기진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들이 알아서 밥상 아주 맛있게 차려드릴 테니까 걱정은 마시고 그렇습니다. 대파 시즌 2 찍을 기세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점심 먹는 거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아, 저는 반찬 가게를 9년째 운영 중인데 물가를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장 보고 있어요. 아, 어느 반찬 가게인지 사 먹어야겠다. 편의점을 구독하시는 편의점 반찬 가게 구독하시는, 훌륭하십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 점심도 좀 넉넉하게 사 먹고 끝난 다음에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이제 가을 오늘은 다시 더워졌지만 가을 되면 좀 그 동네 한 바퀴 맞아요. 산책도 네.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민주화 운동도 하고 촛불혁명도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토대를 지켜오고 또 좋은 나라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이거를 허물어버리네. 이야.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물가와 건강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경제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이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언제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의료 붕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공포 실제로 안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안 아픈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 뒤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성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너졌다. 그리고는 일상을 또 다르게 받쳐주는 하나의 것이 이제 경제라고 하는 측면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티는 상황에서 무언가 하나 물가가 치솟는다라고 하면 사실 내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취재 편의점 50만 구독 달성했잖아요. 네. 근데 광고가 저희 착한 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희도 이제 느끼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네. 어려웠고 지금 꽁꽁 그렇습니다. 얼어붙고 있는지 예. 심지어 내년은 더 어렵다 이런 말들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잘 그래서-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제 아프지 마시고 또 다치지 마시고 네. 버티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주머니 살려야 사정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네. 정구환 TV님이 네. 2만 원 슈퍼챗 보내시면서 아, 취재 편의점 화이팅입니다. 네. 하트 표시까지 3개나 담아가지고 예, 정관 보냈습니다. TV님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어제 그래서 이제 광고주 분들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쭉 돌렸어요. 아, 이제 편의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합니다. 전방위로 뛰고 있습니다. 산사님백 예. 내가 마시겠다. 이제 뭐 이런 선언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네. 그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네. 식당에 왜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좀 있고 북적북적하고 또 회식도 하고 이래야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안 되지만 뭐 이래야 좀 이렇게 뭔가 선순환되는 경제 구조가 생기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대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제가 순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빚내서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어렵고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진짜 텅텅 비어 있어요. 예. 네. 아예 이제 렌트 이렇게 붙여놓고 대통령이 임대. 지금 예. 외국